어, 네, 아이코 사기 박무근이고요. 저는 신그래프록이라는 콜스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ECCV 2024 작년에 소개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쪽에서 같이 해서 되게 이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한 모델이었습니다. 네, 컨텐츠는 이 순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인트로덕션 바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저희가 만약에 백화점이나 뭐 우리나라의 코엑스처럼 되게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그냥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 처음 딱 가봤을 때 그 지도로 봤을 때 알기 어려운 그런 내부 구조물들이 많잖아요. 그 구조물에서 내가 딱 카메라로 이미지를 딱 찍었을 때 그 위치를 바로 찾아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웨어 MI 여기 돼 있는 게 핸드폰으로 제가 있는 지금 위치를 딱 찍고 그 위치를 이제 전송시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장소에 해당하는 그 장소를 찾아주는 게 목적이고, 이거를 좀 대략적으로 한다 해서 코러스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단 이미지 리트리버 베이스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 이 이미지 리트리버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미지 투 이미지를 그냥 찾아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쿼리 이미지를 줬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장소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것이 이미지 리트리버이고, 앞에 봤던 것과 유사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 위치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를 통틀어서 그냥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모델은 이미지 투 이미지인데, 이미지 투 이미지의 장점은 정확도가 매우 높고, 알다시피 매우 높고, 고정된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고정돼서 이제 변화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물론 쉽겠죠. 하지만 단점은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뭐 이케아 이런 데를 생각하면은 가구가 계속 배치가 바뀌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환경이 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변화에 민감해서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를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같은 장소에서도 여러 뷰포인트로 사진을 찍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전부 보관해야 되니까 물론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겠고, 그걸 모두 뒤져봐야 되니까 처리 시간도 많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앞에서 크로스 모달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크로스 모달이 아닌 그냥 싱글 모달리티 이미지만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환경과 그 적용에 대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크로스 모달 로컬레이제이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여기서 크로스 모달이라고 하면은 이 3D 씬에서는 사실 이미지가 다가 아니잖아요. 이미지에서는 얘네 오브젝트들을 세그멘테이션 해서 걔네를 클라우드 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고, 걔네에 대한 속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를 정할 수가 있고, 뭐 여기서도 지금 저희 강의실에도 보면 알겠지만 뭐 의자가 책상 밑에 있다, 뭐 한 책상당 의자가 몇 개 있다, 이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보를 다 이 3D 씬에 넣는 것을 크로스 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 크로스 모달 로컬라이제이션 연구들을 보면은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면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여기 지금 있는 뭐 의자나 소파나 책상 등 하나하나를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어서 걔네가 점이 찍혀 있으면은 걔네가 조금 움직여도 그 모양 자체나 포인트 개수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동적인 환경 변화에서도 이제 물체들을 잘 찾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착안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면은 시멘틱 리즈닝, 아까 말했던 이 물체들이 변화하거나 뭐 뒤집히거나 그런 변화가 있어도 로버스티스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 쿼리 이미지의 뷰포인트가 바뀌면은 그에 대한 쿼리가 계속 바뀌고 결국엔 이미지 자체에서 이 물체가 뭔지 못 알아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로버스트 자체는 적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논문에서는 이 모달리티, 아까 말했던 포인트 클라우드나 뭐 속성 같은 이 어트리뷰트 같은 모달을 한 번에 다 사용해서 한 인베딩 공간에 넣게 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얘를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하나만 이미지, 그러니까 모달리티 한 개에서 이미지만 비교한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 앞선 연구들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강화하고자 이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 이 논문은 크로스 모달 로컬라이제이션을 쿼리 이미지와 비교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쿼리 이미지를 제가 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3D 씬 그래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셉의 장점으로는 씬 그래프를 아까 말했듯이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뷰포인트나 그 환경 자체에 변화가 있어도 그 환경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로버스트가 있고, 무엇보다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가 이미지를 뭐 몇백 장, 한 공간에 대해서 몇백 장 찍는 것보다 훨씬 절약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엑스나 그런 엄청 큰 공간에 대해서도 메모리 절약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해서 실용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처리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이 연구에 대한 컨트리뷰션으로는 이 크로스 모달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쿼리 이미지를 줬을 때 그 장소를 알아내는 이 프로블럼을 노블하게 해결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3D 씬 그래프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원래 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뉴 메소드를, 이런 새로운 연구의 길을 제시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사실 D를 갔다가 오는 제가 먼저 원래 컨셉을 먼저 말하는 게 좀 깔끔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나중에 메소드에서 나오겠지만 원래는 이 3D 지금 사진 오른쪽에 있는 이 3D 사진 있잖아요. 얘를 저희가 어떤 인코더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변형을 시켜요. 이게 지금 점이 찍힌 게 포인트 클라우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트리뷰트라든지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다양한 모달들을 더 넣거든요. 근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투 이미지든지 아니면 어트리뷰트 투 이미지든지 뭐 그런 프롬프트 투 이미지라든지, 그러니까 1대1로만 원래 이미지를 매칭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다양한, 여기서는 총 5개의 모달이 나오거든요. 걔네를 한 번에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로버스트하게 되겠죠. 네, 제가 앞에 원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로컬라이제이션하고 이 3D CV 자체가, 이 분야가 사실 우리 아이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분야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용어나 뭐 모르는 건 중간중간 계속 물어보시면 이렇게 유지처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메소드로 넘어가면은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그냥 여기서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지금 포지티브 샘플하고 네거티브 샘플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3D 씬의 데이터베이스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 쿼리 이미지가 제가 이제 폰으로 찍는 제 궁금한 위치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를 이제 같은 인베딩 공간의 가운데로 넣어서 이 주황색 화살표가 그 트레이닝 과정이고, 이 파란색이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고 인퍼런스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래에 이거 스코어가 나와 있는 게 그 인퍼런스로 이제 장소를 찾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자면은, 일단 데이터베이스 측인 씬 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3D 씬이라고 하면 보통 왼쪽에 저런 모양인데, 이 데이터를 각가지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어트리뷰트로 하나씩 바꾸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걔를 센서 퓨전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3D 씬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걔를 하나하나 보자면은, 일단 3D 씬은 그냥 버드뷰로 그냥 CCTV처럼 찍은 거고, 얘를 멀티모달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얘네를 근데 그림으로 보기에,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은 얘네 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3D로 처리하기도 어렵고, 근데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이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얘를 오브젝트 레벨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뭐 침대면 침대, 뭐 의자면 의자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세그멘트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한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저희가 따로 빼고, 그냥 이미지 자체로도 이렇게 멀티뷰로 하나 빼게 됩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인데, 어트리뷰트는 아까 말했듯이 오브젝트 레벨에서는 이 연구에서의 모달들은 전부 오브젝트 레벨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어트리뷰트도 물론 오브젝트 레벨로 하게 됩니다. 뭐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뭐 의자다, 아니면 의자가 뭐 색깔이 뭐 회색이다, 뭐 동그라미이다, 이런 간단한 것들을 표시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다음 릴레이션십은 그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뭐 좀 가까이 있다, 아니면 뭐가 위에 놓여 있다, 아니면 뭐 주변에 거리가 좀 있다, 이런 식의 그냥 간단한 릴레이션십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 적었듯이 맨 밑에 줄을 보면 each cluster point cloud is aligned to a node of graph라고 있잖아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미지, 어트리뷰트는 전부 하나하나의 그 오브젝트 개별에 대한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의 노드로 표현하고, 이 릴레이션십은 그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정보니까 엣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또 얘 또한 정보로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노드와 엣지를 그려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노드 들이고 엣지를 해서 이렇게 3D 씬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보면은 여기 이 포인트 클라우드 어트리뷰트 이미지 릴레이션십 정보 4개와 여기 새로 저희가 만든 그래프까지 해서 총 5가지, 이렇게 5가지 모달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D 씬에서 얘네 이제 3D 씬 그래프를 뽑았잖아요. 그럼 이제 3D 씬 그래프를 이제 이미지와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임베딩화 해주는데, 네.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아까 말했던 5개를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맨 오른쪽에 임베딩화 시키고, 그리고 얘네를 전부 컨캐티네이션 해서 조인트 임베딩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미 포인트 넷 플러스 플러스라는 이 분야에 이미 소타 모델이 있어서 얘로 그냥 피처 뽑고 임베딩을 뽑아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인데, 이미지에서는 임베딩을 뽑아낼 때 일단 여기서는 다이노 V2를 사용해서 피처를 뽑아내고, 얘네를 에버리징 풀링을 한 다음, 그리고 이미지가 있을 때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다른 뷰포인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미지 포즈라고 하는 K는 1, 2, 3인데 얘가 다 똑같은 베개인데도 다 다른 위치에서 찍었기 때문에 얘를 그냥 VIT의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같이 태워서 뽑고 또 맥스 풀링까지 해서 이제 이미지 인베딩을 뽑게 됩니다. 네. 혹시 저 이미지 포즈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을 해야 이미지에서 뽑는 거죠? 아, 얘를 찍을 때 다 어노테이션 돼 있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네. 그래서 얘들을 다 이렇게 위치와 그 이미지 자체를 고려해서 임베딩을 뽑아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데이터인데, 아까 말했던 어트리뷰트와 릴레이션십이라는 좀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메타적인,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얘네는 전부 백오브 월즈에 태워서 그냥 벡터로 만들고, 얘네를 그냥 MLP 태우고 또 임베딩을 그냥 바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고, 얘네는. 다음은 아까 말했던 스트럭처, 저희가 만들어낸 스트럭처인데, 스트럭처는 GAT라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노드는 노드대로 이 라벨링을 하고, 그리고 걔네 사이에 엣지의 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낸 그래프를 GAT라는 피처 익스트랙터에 뽑아서 임베딩화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 총 5개의 모달에 대한 임베딩들을 전부 MLP에 태워서 최종적으로 여기 끝에 EV라는 하나의 조인트 임베딩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3D 씬이라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임베딩 공간으로 넣었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궁금한 장소의 쿼리 이미지를 임베딩화 시켜야겠죠. 얘네를 보자면, 얘는 간단한데 그냥 이미지를 주고, 아니 그냥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미지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패치화 시켜서 다이노 V2에 태워서 피처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피처들을 여기 인코더에 태우게 되는데, 여기 인코더는 레스네 스타일의 CNN을 사용해서 4겹 사용하고 MLP 3겹 이렇게 사용해서 패치 임베딩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3D 씬 임베딩들을 다 뽑고 쿼리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임베딩도 뽑았으니 얘네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사용하여 이제 러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3D 씬 그래프로 만들 때도 중간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했고, 3D 씬 그래프를 임베딩화 시킬 때도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사용됐고, 이미지도 패치해서 또 이제 피처를 뽑아내고 피처를 또 임베딩을 하면서 다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학습시키지 않고 여기 봤던 싱그래프 제네레이터들이랑 이 쿼리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내는 애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 고정시켜 픽스한 상태로 이제 나머지 인코더들, 임베딩으로 만드는 인코더들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얘네를 학습하게 되면 이제 비슷한 이 이미지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 그
GT들과 비슷한 애들은 계속 포지티브 쪽으로 밀어넣고 반대인 애들은 전부 네거티브 쪽으로 밀어넣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고 이제 다음은 인퍼런스 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그냥 트레이닝과 똑같이 얘네를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해서 인베딩들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걔네 중에서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제 계산을 하고 넘어가서 하면은 이거부터 하겠다. 인퍼런스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까 봤듯이 3신 그래프에는 노드와 엣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노드는 하나하나가 오브젝트 레벨이고 여기서 이미지도 보면은 패치를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그 안에 이제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겠죠. 걔네를 이제 일치화 시켜서 하나하나 직접 비교를 하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걔네를 이제 전부 평균해서 시뮬러리티를 구하고 걔네 중에서 탑 1을 그냥 이제 이 장소다 라고 말하는 게 인퍼런스 단계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하면 될 것 같은데 민지? 이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요? 맞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긴 데이터 자체는 그냥 원래 있는 이 3D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갖다 쓰기 때문에 네,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사실 이런 3D 씬 자체는 다 있잖아요. 그냥 뭐 다 CCTV 달아놓듯이 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서 포인트 클라우드까지는 이미 나와 있는 모델이 있어서 다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했던 메타 데이터들 있잖아요. 어트리뷰트나 이제 릴레이션십 거기 단계에서는 제 생각엔 그까지 이제 메타 데이터를 뽑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이 3D 씬에서 이미지랑 그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는 사실 하는 방법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 말한 건가요?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한 1300장, 1400장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 까보면은 진짜 점으로 하나하나씩 다 박혀 있거든요. 그냥 3차원 다 해서. 그래서 사실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엄청 큽니다. 네. 시간이랑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나오긴 하는데 사실 다 이 3D 쪽이 하도 좀 그게 커서 사실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비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메타 데이터는 엄청 작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훨씬 줍니다. 진짜 많이 줍니다. 많이. 뒤에도 이제 정량적 실험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시간은 맨 뒤에 빠져 있어서 오늘 빼긴 했는데 크기가 그 저장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 메모리 측에서도 봐도 엄청 작고 성능에 비해서 훨씬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3D 씬에서 그래프를 뽑아내는 것 중에 데이터 순으로 보면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이 차지하고 이제 메타는 사실 있으나 마나인 데이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걔네를 추가해서 거의 그 메모리에 영향도 안 주는 걔 메타 데이터나 그래프를 추가해서 성능의 변화가 있으면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트레이드 오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근데 사실 메타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는데 근데 이 데이터들 자체가 그냥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아까 봤듯이 아까 예시에 나왔듯이 막 그레이 그냥 체열 이런 식으로 한 단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순서나 이런 걸 다 고려할 필요 없이 제일 가볍고 빠른 그리고 검증된 백업 월드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 말고 뭐 어브레이션 스터디도 얘 말고 다른 걸 사용한 건 딱히 없어서 이미지
피처를 뽑는데 다른 모델은 사용했지만 얘 자체에 대해서는 딴 걸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더 없으면 익스퍼리먼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는 이 데이터로 유명한 3R 스캔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까 봤듯이 CCTV를 찍은 듯한 버드 아이 뷰로 그 내부의 환경들을 다 촬영을 하였고 얘네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아니면 많이 지나가서 이 환경 변화가 있는 그리고 이런 데이터까지 조금 손상돼 보이는 오른쪽 그림처럼까지의 데이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고해상도의 3D 사진이고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의 시멘틱과 어노테이션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익스퍼리먼트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타겟 씬이 왼쪽에 있는데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침대나 뭐 베개가 흐트러지거나 그런 모습 등이 보이는 것처럼 이런 환경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환경보다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sat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 지금 안 나왔지만 논문에서 내용 보면 다른 모델들은 보면은 맨 처음 스태틱한 인베일먼트에서는 굉장히 높게 뜨는데 그걸 조금만 변화를 줘도 점수가 굉장히 다른 후보군들과 탑2, 탑3 스코어가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모델은 굉장히 탑1만 이렇게 환경 변화가 있어도 잘 포착한다 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량적으로 한 결과인데 이 밑에는 그냥 이미지 투 이미지로 한 결과이고 위에가 이제 모달리티들을 넣은 그 방법들인데 아까 봤듯이 사실 이 P가 포인트 클라우드, 맨 모달리티의 P가 포인트 클라우드, 이 I가 이미지, 그리고 O가 이제 나머지 있던 어트리뷰트 아까 메타 데이터와 이제 스트럭처를 넣은 그 모달리티들인데 사실 이 다른 모달리티를 왜 넣었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른 연구에서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여기서 이 연구에서 아까 컨트리뷰션에서 새로운 그 길을 열었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고 보통은 이 라이더 클립이나 립록 이런 것처럼 라이더 데이터, 보통 3D 포인터 클라우드는 라이다라는 센서를 이용해서 다 수집을 하거든요. 걔네를 이용해서 걔를 이미지랑 비교 대조하려 하지 다른 모달리티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는 일은 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능 자체가 꽤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저는 정성적으로 평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량적은 사실 네, 뭐 이 정도로 딱 끝이 나고요. 더 실험한 건 거의 없고 데이터 다른 거 쓴 것도 있는데 사실 경우가 좀 달라서 이 3R 스캔으로만 진행을 한 것 같고 이 처리 시간에 대해서 사실 거의 밀세크 단위로 나오긴 하는데 뭐 엄청 크다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굳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인데 정성적 평가에서는 성공적인 케이스와 실패한 그런 케이스를 나누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이 멀티모달, 크로스 모달에서 이 모달리티를 뺄 때 거의 그래프를 오브젝트 단위로 노드를 사용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그 실패와 성공의 요인은 그 쿼리 이미지에 오브젝트가 얼마나 잘 표시되냐, 잘 구분되냐가 관건이고 이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봐도 이 GT 오브젝트와 옆에 있는 그 쿼리 이미지의 인베딩화인데 되게 색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오브젝트가 되게 많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오브젝트가 많이 있게 되면 이렇게 인베딩화 시키고 패치로 나눴을 때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다 세그멘테이션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탑 1 점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높죠? 이런 것처럼 이제 신 리틀벌이 잘 된다. 하지만 이제 페일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런 것처럼 이제 문이나 벽처럼 오브젝트 레벨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고 오브젝트로 판단이 안 되는 애들 바닥이나 뭐 천장이나 벽 이런 단순한 애들은 GT나 이 프레티의 오브젝트나 너무 비슷한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어렵고 이런 경우는 실패한 케이스고 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부분이고요. 쿼리 이미지를 줘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이 3싱 그래프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이 방식은 요즘같이 이제 뭐 백화점이나 그런 그 내부 복합 시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필요하고 이제 나이가 든 분이거나 아니면 어린애들이 이제 자기 위치를 못 찾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분야에서 이제 적은 메모리로
높은 정확도와 뭐 프로세싱 타임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이 모델은 많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게 좀 애매한데, 그 3R 스캔에서는 사실 보면은 다 같은 장소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찍고, 그게 좀 뭉개지고 이런 데이터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그냥 제일 깔끔하고 오브젝트 레벨로 이제 구분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을 포지티브로 넣었다 생각하고, 그 외의 장소는 당연히 네거티브가 맞지만, 그 장소에서 사실 좀 깨지거나 좀 뭉개진 그런 장소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걔네도 이제 이렇게 밑에처럼 많이 깨졌다 하면은 밑으로 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 이미지가 깔끔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종류의 이미지들은 다 포지티브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이렇게 해놨고, 사실 3D 씬을 처음부터 저렇게 나누지 않고 다 뭉쳐서 사실 만드니까 걔네를 다 이제 하나씩 다 넣고 이제 GT와 비교했는데 맞으면 이제 포지티브로 올리는 거고, 틀리면 그냥 네거티브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티브 리졸트에서 사용한 매트릭이 이퀄 P 매트릭. 저 뭐라고 다시. 그 수치적으로 제공한 결과에서 사용한 매트릭이 네. 리퀄 K 매트릭. 제가 말을 딱 빠뜨렸네. 예, 맞습니다. 리콜 K 맞습니다. 네, R 돼 있는 리콜 사용하였고, 여기서는 딱 리콜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안 쓰고 리콜만 딱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뷰 오브젝트 데이터 쓸 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 혹시 아까 되게 다양한 비행으로 촬영한 오브젝트 사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포즈 어노테이션이 된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씬에 대해서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멀티뷰 사진이 다 있는 건가요? 이 3R 스캐너요? 네. 사실 이게 뷰포인트가 뭐 찍자면 이게 전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하겠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사실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똑같은 오브젝트를 찍은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거고. 사실 여기서는 3R 스캔이란 이 데이터로 익스퍼리먼트를 좀 했지만, 사실 얘네가 밑에 서플먼터리 데이터에 얘 말고도 좀 유명한 스캔넷이라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오브젝트 레벨로 안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하질 못하니까 걔네는 이제 좀 이런 멀티모달이나 다른 크로스 모달이나 이런 좀 정량적으로 못 넣고 그냥 이제 정성적 평가나 아니면 처리 시간이나 이런 쪽에만 약간 이 3R 스캔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모달리티를 뺐을 때 어떤지만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마칠까요? 네, 시간 된 것 같은데. 이거 녹화 끕니다.